네, 익절의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공부 들어갈 텐데요. MTNW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 분석 먼저 해주세요. 어제는 울고 오늘은 웃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 시장 네.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늘 시장은 이랬죠, 사실. 아무래도 실전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심자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면 과연 투자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당분간 내가 주식을 좀 접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최소한 투자 경력이 한 3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은 시장의 뭐 상승, 하락, 횡보 이 모든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기준 놓고 봤을 때 2,900포인트대를 이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큰 공포와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시장 상황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월, 화, 수 오늘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이 가격대를 이제 남은 거래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 가격대를 얼마만큼 잘 사수를 해낼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의 저가죠. 2,822포인트 정도 지켜줬는데, 저는 일단은 2,9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어제 개인의 투매가 나왔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2,800포인트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물량을 다들 어떤 성격으로 생각을 하실까요? 2,800까지 만약에 간다면요? 2,900을 이탈했을 시에 나왔던 투매 물량. 네. 이 모든 물량을 다들 어떤 성격의 물량이라고 생각들 하실까요? 글쎄요. 거의 대다수 분들이 신용 또는 미수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 또 이제 반대 매매 이런 이런 CFD라든지 이제 네. 이런 물량들이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마지못해 또는 이제 반대 매매도 나왔는데 2,800포인트를 깨게 된다면 사실상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 또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조차도 아마 투매 물량이 상당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2,800포인트대를 아무래도 이탈하는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개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그 물량을 받아주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은 한호가라도 싸게 정말 싸게라도 그냥 일단 물량을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윗가격에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매수 호가의 물량을 가격별로 받쳐서 체결되는 물량을 그냥 걷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많은 분들이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낙관론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긴 어떤 시장의 프레임을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지금 시장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발생했던 종합주가지수가 80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었고 800포인트대부터 2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던 2007년부터 11년도까지 어떤 시장 흐름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2011년도까지 2200포인트대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에 그 뒤로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그 구간 해당 시점이 지금 오늘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어떤 모습들, 즉 시장이 한번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좀 감안해서 당분간 좀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어떤 증가 이 부분들도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기정사실화되었고 이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것인가 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준에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구나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금리를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통화량을 조절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뒀을 시에는 말 그대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기 전에 일단 미리 테이퍼링을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실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버린 상황에서 금리가 다소 좀 올라간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시장 충격을 감내하겠다라는 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론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은 당분간 좀 배제하시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시장의 최저점에서 내가 버티고 인내하고 선취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을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또는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단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없고 차분히 현금 주시면서 방향성이 돌아섰는가, 그렇다면 내가 내 정말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할 것인가,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신다면 매우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이야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어제 참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아라. 네. 그것이 향후 예기치 못할 변수가 터졌을 때 대응하기에 네. 용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못하는 게 비중을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나요? 네. 라는 질문이시거든요. 네. 오늘 그에 대한 기술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사실 대단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없고 사람의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MTN에서 점심에 이제 앵커분하고 이제 같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네, 이제 점장 종목 주시겠어요? 상담을 네. 이제 하면은 많은 분들이 네. 자, 일단은 먼저 차트, HTS의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시세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게 된다면 코스피 많은 분들이 차트네요? 네,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냥 네. 아무런 의미 없이 코스피 차트인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시점에서 주식을 한다 친다라면은 그냥 이날 캔들 하나에 모든 돈을 다 부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내가 1억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도 투자하고 그날 오후장에 다시 또 5천만 원 투입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소위 이제 몰빵이라는 걸 하시는 분도 있고 더 나아가지고 내가 원래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손실이 나가지고 이것을 내가 말 그대로 반등이 살짝 나올 때 수수료 손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자비하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파동이라는 거 좀 생각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자, 다시 앞서 그 일지 차트로 좀 자료를 돌려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실제 거래가 이뤄진 화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번 보여드리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하는데 빨간색 B는 실제 매수 그리고 파란색 S는 매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기능인데 자, 앵커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매수가 집중되는 구간이 어딘가요? 저 움직여도 되죠? 이쪽? 네. 여기요. 네. 이렇게 두 군데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일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리는 소위 말하는 조정 또는 눌림이라고 불리우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소위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면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나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게 되고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수하고 시장가로 매도를 해요. 많은 분들이 지정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B 하나가 즉 매수 하나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가로 매수 잘 안 합니다. 지정가로 매도도 잘 안 하고 말 그대로 5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한다 치면은 그냥 시장가로 호가에 있는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네. 이런 어떤 분할 매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매수 평단가를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했다 하면은 바로 손실이다. 네. 이거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웬만해서 돌파 매매가 아닌 이상은 매수하자마자 수익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다 보니까 일단 내가 매수하면 손실이다. 그러면 내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1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전에서 1억 정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첫 매수, 즉 이 매수 하나가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억을 가지고 매매한다. 그리고 이 전체 매매를 했다. 네. 그렇다면 첫 매수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매수를 할까요? 1억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네. 그러면 한 5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네. 가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앵커님은 이제 주식을 안 하시는 걸로. 위원님의 정답은 뭐예요?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매수는 네. 5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쪼개서 가나요? 네, 상당히 쪼갭니다. 네. 왜냐하면 네. 소위 여러분들은 고수분들을 많이 이제 동경하시고 추종하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도 실제 이것도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 차트랑
첫 매수 무조건 약하게 들어가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있으면 500만 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 네. 그래야지 남은 9,900만 원 또는 남은 850만 원, 950만 원 가지고 내가 이 꼭지에서 매수했다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눌림이나 조정이라고 생각되는 가격까지 네. 평단가를 녹일 수가, 그러니까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소위 이제 네. 좀 소위 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녹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녹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많은 분들이 여 꼭지에서 매수를 했다 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라든지 비중 조절을 전혀 하지 않으셔가지고 네. 말 그대로 내가 손절하면 올라간다라는 게 보통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고 바로 그 즉시 주가가 상승할 때죠. 이 기가 막히게 거기서 손절하잖아요. 네, 보통 기가 막히게 손절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는 것처럼 시간 네. 관계상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다 좀 확대해서 보여주신다면 자.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파동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통상적으로 요즘 시장은 시장 매율로 다릅니다. 한 3% 정도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보통 차익 실현 욕구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가로 매수했고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데 차익 실현 이후에 뭐 정고점이 되었건 어떤 저항 가격에서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쪼개서 들어갔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정고점을 돌파할지도 모르니까 왜 바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뭐 말 그대로 급등의 시세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보면 총 4번 정도의 추가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중 조절인데 네. 여기를 만약에 1억이 있다 쳤어요. 여기 5천만 원 들어가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갔다라면은 이 구간 내에서 평단가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손실은 커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매수를 500 정도 잡고 뭐 2,000, 3,000, 그다음에 1,000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평단가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눌림의 끝이라든지 조정의 끝 구간 내에서 내가 평단가가 맞춰지기 때문에 반등 시에 오히려 수익으로 좀 탈출을 한다 또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 저희 30초 남은 거 있죠? 네, 시간 관계상 네, 바로 오늘의 공개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딥노이드라는 종목이고요. 예, 의료용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을 하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역량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좀 바라보고 있고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0명 이상 넘어가고 앞서도 나왔지만 GH 신소재를 몇몇 종목 움직였지만은 지금 재택 치료, 그러니까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함께 좀 보아주시길 바라겠고 매수 가격은 43,000원 정도 선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손절가는 3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8,000원 정도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죠. 저희 여유 되는 대로 또 다시 위원님과 아직 못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빨간맛 2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